두컵TV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변화의 내용에 대한 진솔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 더 큰 의미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자 라는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은 콘텐츠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향키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좀 더 새로운 대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에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이나 수익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해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대규모 자금과 미디어 제작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성장과 창의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많이 치중하고 있는 하드웨어적 마인드보다는 소프트웨어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 유통업체나 제작업체와의 작은 부분에서는 뒤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 전문 인력들이 협업하는 생태계는 충분히 소프트웨어적 마인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적 마인드나 소프트웨어적 역량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하는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천적 의지, 즉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도전이 끝까지 결과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부분, 협력체계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누군가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약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산업들이 제조 중심의 생산 공정으로 보여주기 좋은, 즉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성장 발전으로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라든지 지식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K-팝으로 보면 BTS나 아니면 요즘 기생충이나 킹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력들 그리고 우리나라 인프라가 갖추고 있는 새로운 지식 문화, 지식 컨텐츠의 생성이라든지 제작 능력은 탁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킹덤에 의해서 봤듯이 해외 자본의 대량 유입 그리고 해외 지원 없이 다작의 대형 작품을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정말 큰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흥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흥행 중심의 대형 제작에 치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부분, 즉 우리만의 전통적인 창작물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대형작이 몇 개 생성돼서 우리가 자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창의 인프라나 생태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고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원 클라스에 보면 드라마 OST에 나오는 가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상투적이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상투적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창작자들, 그리고 우리 창작자들이 외외의 젊은이들, 그리고 새로움을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글로벌한 컨텐츠 플랫폼의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런 플랫폼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조금 남들보다 다른 생각으로 남들이 겪지 않은 역경을 이겨내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혼자만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협업 체계와 그런 부분에 대한 밀접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 생태계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 영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단편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킹덤과 같은 드라마를 몇 편 제작하는 부분들로서 물론 거시적으로 근시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봐서는 젊은 층들, 그리고 그 대규모 자금이 조금 분할되더라도 여러 군집의 창작 미디어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끈기를 가지고 창작물이 완성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마인드와 소프트웨어적 생태계를 갖추어 주는 게 우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대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실제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부분의 IT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이미 접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 창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창작 부분을 저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고 새롭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운 시나리오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초기 단계인 드라마나 영화 제작의 초기 단계인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촬영 없이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영상에 대한 컨텐츠를 시나리오를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술들,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이라고 하는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널리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강한 인공지능의 영역은 아니라 약한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의 병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세적인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함도 컴퓨터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주고 우리는 좀 더 실감나는 영상미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영상 콘텐츠 미디어 부분에는 많은 IT 전문 최신 기술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모든 창작이나 창의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져가는 창의 활동의 서포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창작 영역을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창작 영역에서 조금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변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전쟁 씬에 있었을 때 병사들의 일일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 환경을 써서 그 표정을 표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 수작업으로 진행했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인공지능이나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IT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우리 인간들은 더 창의적인 대전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IT 기술은 미디어 콘텐츠와의 접목에서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창의적인 부분의 지연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복적이고 조금은 수작업인 부분들은 컴퓨터 IT, 최신의 IT 기술이 접목되어 해결해 나간다는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자가 기본이 될 텐데 언급하신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형태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대규모 작업이 사전에 필요하고, 그리고 이 투자가 사실은 창의 컨텐츠 부분에서는 성공 여부를 미리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공 여부를 떠나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대형사 중심으로 대형 자금을 투자했고 거기에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서도 요즘 많은 미디어 컨텐츠 투자자들이 대형 자금을 형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외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소규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척하고 자금에 대한 융통성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에 관심 있는 개개인의 펀딩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많이 개선해서 사용자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창작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투자된 결과물에 대해서 관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물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라이프 사이클을 흘릴 수 있도록 구성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자금 투자를 조그만 돈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자금 투자로 큰 돈을 모아서 선제적인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무령 VIP 대우를 받는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좀 더 우리나라의 미디어 컨텐츠가 대형 자본을 가지고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나 해외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자금이 투자되는 미디어 콘텐츠만이 좋은 결과물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소형의 자금, 독립영화 같은 소형의 자금으로 나름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 그리고 감독,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좀 더 많은 자금이 융통이 되고 지원이 된다면 그 분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금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 때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는 창작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윤활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사들 아니면 투자자 개인에 의한 결정보다는 광범위하게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개개인 저희들 같은 소비자들이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금 회수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갖추어지면 좀 더 많은 분야에서의 투자와 투자를 반영한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조금은 위험한 선제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창의 생태계가 해외의 큰 자본에 대해서 조금은 독립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미디어 콘텐츠에 소자본이든 대자본이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